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부진했는데도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쓴 흔들이 나타났는데요. 기술주가 강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 역시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 이제 바로 들어보시죠. 미국의 FDA 식품의약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성명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성보다 잠재적인 혜택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상황입니다. 성명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혈장 치료라는 건 코로나19 환자, 완치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혈장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치료 방법으로 그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FDA가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당국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라서 결정을 보류해 왔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긴급 승인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건데 이는 주요 외신이 코로나19 치료제 물질을 확보하는 걸 대선 과정에서 승리의 관건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화당의 전당대회 전날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분석도 하고 있으니까 이 이슈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혈장 치료제 관련주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단 소송이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틱톡은 성명을 통해서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좀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틱톡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더 이어서 위챗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집단 소송 준비 중입니다. 집단 소송에 나섰으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죠. 글로벌 뉴스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전해드릴게요.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시장은 또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국제 유가와 금 가격,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와 금 가격은 모두 지난주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제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원유 공급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가 1% 넘게, 브렌트유도 역시 1% 넘게 함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국제 금 가격은 이틀 연속 고압세에서 좀 머물렀습니다.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온스당 1,947달러, 일단은 2,000달러 아래선에서 금 가격은 계속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제는 많이 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난주에 이 향후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애플의 추가 상승 여력이 27%나 더 있다라고 평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 시중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요. 애플 지난주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멈춘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타났을 때 27% 정도 주가가 더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댄 아이브스 전략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전략가는 시장 수익률 상회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515달러,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600달러까지 넘어가서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주에 종가보다 무려 27%나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이브스 전략가는 단기적으로 아이폰 12가 슈퍼사이클에 있는 만큼 여전히 애플에 대해서 주가를 지지하는 연료통의
기름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9억 5천만 대의 아이폰 가운데 약 3억 5천만 대가 업그레이드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 12가 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좋은 기회를 맞았다. 앞으로 주가가 실적이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슈퍼사이클을 맞았다라고 평가하는 댄 아이브스 전략가 애플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 한번 폭락이 있었고 네. 이것을 좀 만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IT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여기에다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도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네. 테크주가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나스닥도 최고치 그리고 S&P 500 지수도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상승세 우리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다 줄까요? 네, 자 오늘 시장의 개장이 또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이번 네. 주에 사실 체크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2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이슈, 아까 틱톡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네. 미국 중국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과연 5차 부양책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국내로 또 들여다봤을 때는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주고 있고 네.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정부의 이야기들도 많죠. 있고 예.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살펴볼 게 많은 한 주죠. 네,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재료 노출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여러분들 투자 길잡이를 잡아 드릴지 저희가 개장할 때마다 매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할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황민영 멘토 연결됐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명입니다. 네,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 증시는 잘 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기록을 경신했는데 우리 시장은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2,300선까지는 방어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초반 레이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국내 증시가 좀 처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금요일날 마감된 선을 보게 되면 0.9% 상승하면서 그동안 이제 다시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을 또다시 해소시키면서 주가는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역시 0.4%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꼽지 않는 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발표됐던 지표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제조업 PMI 지표하고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은 또 반응을 했습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발표됐을 때가 50.9였는데 이번에 53.6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서비스 PMI 지표 역시도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가 50, 그리고 현재 54.8을 기록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표 역시 두 지표 모두 1년 만에 거의 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표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영향으로 지표가 하락했을 때와 지금 현재 회복됐을 때 이 회복의 격차가 좀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거품, 미국 증시 역시도 거품이다라는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표들은 확연하게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도 지금은 고점에 대한 논란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두고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애플의 주가 역시 지난 금요일날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5.1%의 어떤 상승.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또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 역시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잘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2.4% 오르면서 역시 상승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서 이 분위기에 뭐 찬물을 끼얹기는 사실상 지금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그리고 해외 주요국 증시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사실 지금은 좀 개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조정도 역시 뭐 단기 조정에 마무리가 되고 또 반등을 시도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원자재 쪽을 보게 되면요. WTI의 그 주가가 사실상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1.12%의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유가를 좀 많이 봅니다. 유가를 보는 이유는 유가 자체의 그 변동, 이 가격 변동은 결국은 경제의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또 후퇴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유가 하락의 의미 역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1.12% 정도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비아가 내전 휴전과 함께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결국은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유가 하락이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하락이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또 우려를 해야 되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유가 하락은 지금으로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역시도 최근에 이제 금값이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금값 역시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의 이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그 반등 자체는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유동성이 반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반등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주가 하락과 지금 최근의 시장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도 주가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거의 5% 가까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때 그 하락은 결국은 다음 날 역시 또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수 있다라는 어떤 공포심 때문에 투매가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우려감들을 결국은 해소시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즉 지난번에 이제 음봉의 몸통을 잡아먹고 양봉이 나왔다는 건 결국은 공포 심리가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심리 변화가 일어났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저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바로 전날이었죠. 이제 목요일 날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몸통 쪽에서의 어떤 그 반등이 조금 더 강했더라면 시장에서의 어떤 우려감들, 공포 심리가 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미약한 반등이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역시 분위기도 괜찮고요. 물론 주말 동안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쪽에서 개별적인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양재츠 정치 후보니 이제 방안이 쭉 미뤄지지 않을까 또 이게 또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21일과 22일 양재츠 정치 후보니 이제 한국에 방한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안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어떤 단서들도 나왔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장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지난 이제 3월달에 급락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전체 시장은 떨어지고 종목들의 대부분의 주가는 좀 하락이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특정 테마주들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이제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면 또 한 번에 큰 시세를 볼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또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역시 그랬지만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분명히 이 테마주들이 잠시간 또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는 이 테마주들이 올라간 폭만큼 또 급락이 나온다.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하락장으로 갔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이런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이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뛰어 올라가는 내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 종목을 빨리 정리를 하고 또 테마주에 편승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주목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때는 달콤합니다. 달콤해 보여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 대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결국 또 이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손실에서 마감이 되는 즉 예시장 충봉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잡아가서 좀 싸게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장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영향을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는 살짝의 어떤 고압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시장은 지난 6월처럼 좀 빠르게 저점을 잡고 또 이번 주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분위기 좀 잘 파악해 보시면서 성급하게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 증시는 단기 조정 이후에 더 갈 수 있는 체력은 있는데 일단 섣부르게는 행동하지 말고 보고 가자라는 전략 취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라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는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2,3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1,970억 원, 2,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해줬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 실현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2,300선,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금요일에는 좀 사줬다라는 것이 체크해볼 만한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줬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일단 지난 금요일에 양수급이 받쳐주면서 함께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양상 지난 금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수급과 관련된 것 중에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매도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장이 불안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 그리고 공매도가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를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을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렵지 않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일개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궤를 하고 있었고요. 금융위 내부에서도 연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다음 달 9월 8일에 공청회를 하고 나서 공매도를 금지를 연장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연장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 지난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역시 공매도가 조금 연장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력한 상황은 6개월, 한 번 더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단은 여론과 정보, 요 소식들이었습니다. 자, 공매도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공매도를 하면서 주식 하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현재 가격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치인 10,000원에 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진짜 하락 베팅했던 것처럼 주가가 내려갔을 때 5,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서 빌린 것을 갚게 되면 결국엔 5,000원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특히 많이 하고 기관도 함께 공매도로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양상이 개인 투자자들을 늘 힘들게 했습니다. 자본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을 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매도로 인해서 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의 공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개인들은 일단은 당연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이 증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또 연장을 해야 하나라고 좀 회의론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매도가 시장의 거품을 알리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공매도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시장의 굉장히 불안정성과 오히려 이런 것이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고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장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시킨다거나 없앤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신용평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글로벌적인 평가, 브랜드 평판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는 것입니다. 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공매도와 대차 거래를 거의 금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면서 MSCI에서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터키 시장을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터키 정부 쪽에서는 얼른 다시 공매도를 부활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만약에 우리도 공매도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MSCI라든지 글로벌 자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를 일단은 금지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6개월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또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공매도를 어떻게 나중에 연착륙시키면서 부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홍콩식 공매도
자체가 대안이다라는 일각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홍콩식 공매도는요,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형 종목들 위주로만 공매도를 허용해서 그나마 조금 피해를 줄이자라는 식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책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이것도 근데 어쨌든 공매도의 굉장히 한계적인 측면 아니냐,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일본식 공매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공매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면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증권사가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증권사가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회사라든지 시장 전체적으로 있어서 신용도에 리스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대여 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공공금융기관을 설립을 해서 이걸 별도로 두면서 이렇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국가기관에서 해주는 그런 양상, 일본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를. 이런 양상으로 우리도 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공공금융기관,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이 일본 시장에서는 70% 정도 공매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것은 일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무려 공매도의 비중이 25%나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거의 25% 정도가 기관이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에서의 이런 공매도를 국내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은 공매도가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연장이 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또 6개월 뒤에는 실제로 공매도를 어떻게 부활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가는 떨어졌는데 앞으로 오를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SK하이닉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좀 의견이 엇갈리는 SK하이닉스, 하나금융투자에서는요, 매수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악재의 50% 이상이 반영되면은 주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악재 반영 이후의 주가 흐름, 이게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올해의 흐름들이 쭉 나타났는데요. 너무 기니까 잘라서 얘기하면 4월입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생겼죠. 그 이후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SK하이닉스 부각을 받았었고 1분기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됐죠. 화해 제재 조치도 강화됐고요. 하반기 하지만 서버 디램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은 더 우려스러웠다라는 부분이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5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7월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그 디램 공급사 나냐테크와 파워텍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서버형 수요에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8월 같은 경우에는 13일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9월부터 11월이거든요. 그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갈수록 좀 우려스러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잘 못 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최근에 떨어졌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이후에 여기에 플러스였는데요.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해서 7거래 연속 빠졌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8거래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기술적 반등 수준의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쭉 최고 흐름 지속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12개월 포워드 PBR이라는 거 증권사에서 지표로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인데요. 12개월을 선행한 PBR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가치다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그게 0.9배래요. 1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그 수준을 보니까 지금이 8월이잖아요. 8월인데
3월 저점 수준과 지금 동일하게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3월 저점 수준에서 비슷한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디램 현물 가격에 대해서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권사에서는 시계열이 가장 긴 이 부분을 보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격 단위 에버리지가 1.374. 1.372,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구나. 거의 최저점 수준으로 떨어졌구나. 이거를 좀 하나의 표시하는 예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PC 디램 현물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램 현물 가격 플러스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현재가 이게 8월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데 줄을 그어보면요. 항상 낮았던 부분이 16년도 그리고 낮았던 부분이 1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도 8월 지금 수준이 낮아 있는데 16년 대비 그리고 19년 대비해서 더 낮은 상황, 최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6년도 저점 찍고 반등을 했죠. 그리고 19년도 저점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업황이나 그리고 수급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이 반등한 이유는 바로 이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라는 거, 바닥은 이미 찍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16년도 그랬고 19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업황과 그리고 수요가 잘 받쳐주지 않아도 이보다 더 디램 현물 가격이나 반도체 가격이나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라는 거를 딛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논리였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린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7월 같은 경우에 거의 7월 말이었는데 1.8조, 1조 8천억 원에서 현재 8월을 보니까 1조 5천억 원으로 내려간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이게 중반을 유지했다면 쭉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요. 컨센서스 전망치를 얘기하길 1.2조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그래서 1조 8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조 2천억 원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망치 대비해서는 아직도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최선의 투자 포인트는 악재 반영이다. 앞서 저희가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렸죠.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 그리고 주가 추정할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악재가 모두 반영이 되어 있을 때 SK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반등했었던 때가 있었다. 앞서서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렸지만 2019년도 1월부터 3월이었습니다. 이때 업황과 수급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SK 하이닉스는 언제 주가가 반등하냐 모아봤더니 미국 대선 전후에 미중 무역 갈등 바닥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의 하락세가 중단됐을 때 이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은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악재가 반영이 덜 된 흐름을 보면은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 완료인데 지금 1조 5조까지 1.5조까지 내려와 있는데 1조 5천억 거까지 조금 더 하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 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괜찮다. 이후 반등할 것이다.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 반등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는 바이로 제시를 했고 매수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 얘기하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더 떨어질 가격 없다. 이후 반등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여파로 단기 실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것이지만 다시 2011년, 2012년 올라갈 것이다. 3분기도 부진할 것이지만 2분기는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은 안정적이고 장기 추세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죠. 하지만 이게 격차를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 현대차 이런 부분에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 그룹 내 새로운 역할을 확보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글로비스 자체적으로 이 오너 일가의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구조 개편 이슈에서 가장 가치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미래 투자를 위해서 현금도 2조 원 든든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운송 업종을 탈피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물류, 해운 그리고 유통 부분에 삼박자 잘 어우러지면서 긍정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하라라는 전략이었으니까 그룹 가치를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죠.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서려있는 SK하이닉스와 현대글로비스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두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3단계 격상 기준에는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3단계로 또 올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먼저는 이제 바로 어제 사회적 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냐 결국은 재택근무라든가 네. 아니면 교육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발을 한 이후에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올라간 것은 마스크 아니겠느냐라고 네. 기억을 하실 텐니다. 예. 그런데 마스크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집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재택근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일상 생활용품인 어떤 이제 식품류들, 그러니까 육개주라든가 수산주들 그리고 택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이어져서 왔다라는 부분을 살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또 한 번 2차, 3차에 대한 2단계, 3단계에 대한 격상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런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나가셔야 되고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라든가 택배 그리고 식품품 이런 식으로 어떤 섹터들로 돌아갈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또 극복이 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한번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코로나19 수혜주, 수혜 섹터 내에서 순환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순차별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 확인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0.6% 내린 2290.84포인트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0.62% 내려간 791.09포인트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개장 후 흐름까지 굿모닝 2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오늘의 종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교육주 메가스터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메가스터디는 더 오를 만한, 처음으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을 때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후로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더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교육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교육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업을 이수를 하는 사교육에 대한 두 가지 초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가 메가스터디를 소개해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먼저 메가스터디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네.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탄탄한 커리큘럼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 하면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학별 어떤 수시 정보뿐만 아니라 입시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별 고사인 어떤 논술이라든가 면접 고사까지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로 이제 약 수능까지 약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101일이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지금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어떤 교육 테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실적이 어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메가스터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게 판단이 되었다라고 나와지는데요. 지금 57억 원이라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냐? 네. 전년 대비해서 약 무려 56.4%가 상승을 한 부분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메가스터디는 교육 컨텐츠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어떤 급식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리고 투자 부분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개국공신 테마는 아무래도 출판과 그리고 교육 테마였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교육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메가스터디의 움직임들을 다소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공교육이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집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2분기 실적이 이미 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오른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더 그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격 전략만 짧게 세워보고 갈게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또 급등을 한 수혜주가 아니었냐라고 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승 탄력이 오늘 장에서 좀 더 연이어서 나올지 예. 아니면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를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의 실적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고점을 달성했던 11,300원을 훨씬 회복하지 않겠느냐. 12,000원 선까지 한 번 더 올려다 보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능 끝나기 전까지는 12,000원 돌파와 함께 조금 더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2부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계속 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계속 증가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만약에 또 한 번 이 격상이 되고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된다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뭐 하향 조정도 될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역시 코로나의 여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3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된다면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더 안 좋아질 수 네.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그 전에 빨리 조기 진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어디에 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다시 달려나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포트를 조정을 해야 할지 우리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오늘 시장 이번 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머니로 좋은 수익 이번 주도 내시고요. 개작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와 거시적인 경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19가 또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좀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상당히 큰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정부와 또 방역 당국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상보다는 더 빨리 또 더 좋은 수준으로 또 통제가 될 수도 있고 네. 하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말까지도 계속 확진자가 300명 이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경제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단계들을 보면 3단계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일종의 셧다운을 예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서서히 그래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회복되고 있던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인데 당장 이 LG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포스코 현대자동차까지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삼성전자 협력사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멈추지 않고 있고 지금 세계 경제가 다시 2차 대유행 조짐의 우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글로벌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수출도 영향을 뭐 아주 깊이는 아니더라도 당장 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우리 경제도 지금 경제는 또 심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의 이제 하반기 이 경제 성장 전망치도 하락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것이 이 경제 심리적인 요인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이 재확산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이제 폭우 피해, 폭염 정도였지 코로나까지 이렇게 재확산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도 이제 제조업 부분을 시작을 해서 뭐 석유, 정유, 또 조선 조금씩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봤는데 좀 더 기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관점도 오히려 비대면 쪽으로 지금 뭐 앞서 이제 우리가 교육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도 지금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이제 더 비대면 쪽이 더 중점적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코로나19가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실적도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또 3분기 예상 실적,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심리적인 기대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장주냐 아니냐, 또는 BBIG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기업과 업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19의 영향도 다시 한 번 더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시장, 경제적인, 전체적인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장에도 분명히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일단 예상 체결 지수는 좀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또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또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걸 분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이 반발한 이 발언이 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그랬더니 네네.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내가 주장하는 정책 중에서 국민들에게 손해보는 게 어디 있느냐. 네.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에 물론 이제 점점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제와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또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 5월 달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6, 7월에 우리의 이 생활 소비재 경기가 좀 살아나긴 했지만 또 8월 들어서는 주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지금 추석 명절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 발언하는데 이재명 지사뿐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소비를 살려야 된다. 왜? 소비를 살리지 않으면 이 경제 팬데믹의 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조금 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또 이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경에 또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죠.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경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재확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 여론은 조금씩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더 주목되는 분야는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거든요. 이쪽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다. 그린 뉴딜의 수혜 종목은 또 2차 배터리, 성장주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엔터테인먼트도 또 하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회복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또 생활 소비재, 전통시장 쪽도 조금씩 이렇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경제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처방약이냐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또 한국판 뉴딜이 빨리 집행이 되면 예산 집행이 된다면 어느 쪽의 종목이나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는지에 주목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긴급 2차 재난지원금의 이 달성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정부 여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 상황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아까 예상 체결 지수는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코스피가 이제 또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출발할지는 이재 앵커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글로벌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정치적인 그런 대선 변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꺾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저가 매수 기회인가 이걸 노려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글쎄요, 뭐 이게 저가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등시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뒤에 판명이 나겠습니다만 저는 후자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증시가 거침없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모양인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2대1리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던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가 5일선을 타고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음봉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고요.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큰 장대 음봉을 좀 우리가 시연을 했었고, 물론 수요일과 금요일 날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그 반등세가 음봉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다라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금 현재 차트의 모양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금을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를 노리겠다라고 좀 달려들시고 계시긴 합니다만 2300선에서는 저가다라는 느낌을 아직까지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매수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조금 더 주겠다라는 심정으로 바라보셔야지 꼭 내가 싸게 사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310선은 되찾으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예.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건 혈장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오늘 대표적으로 녹십자 13% 넘는 급등, 시노펙스가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에스맥도 14% 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FDA에서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가겠죠?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네. 이제 우리 혈장 치료제와는 좀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심리적인 영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도 지금 배종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코로나19가 글로벌리 지금 가장 위험한 증시에 있어서 변수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FDA가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내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확실히 현재 정해진 게 없죠. 왜냐하면 변종도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혈장 치료제를 일단 승인했다라는 거. 물론 긴급 승인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보고 물론 모든 범용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라면 코로나19의 종식에 따른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증시에 오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실적 추정치는 자꾸만 낮아지고 있는데 악재가 반영이 되면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 벌써 3월 수준까지 그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 좀 반등을 모색했습니다만 좀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실망 섞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장 큰 악재는 현재 지금 코로나 3분기에 대한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격이 싼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직격탄 더군다나 현재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있어서 화해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강보합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는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동시효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양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가는 이후 자세히 나올 거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금요일 대비해서 4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308선에서 출발됐고 이 코스닥 시장은 1포인트 정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797선에서 동반 오름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글로벌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관망 심리가 조금 좀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2,3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돌아온 외국인의 행보 이번 주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90원 선을 다시 넘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원화 약세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5원 25전 상승하고 상승하면서 출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있고요. 일본 증시는 강보합권 상승 마감됐고 오늘 방향성을 현재 탐색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으면서 22,912엔대에서 움직이죠. 엔화 강세 현상 105엔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개장 분위기 볼게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는 양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버텨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을 다시 뒤엎는 그런 상황이죠. 예. 3차 거리두기까지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죠. 이번 주를 잘 넘겨야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현재 지금 증시에 있어서는 잔뜩 움츠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는 것들은 제약 바이오주들 조금 기대 섞인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틈새 전략으로 조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쪽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하지 못합니다. 물론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삼성전자는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종목이 좀 살아나줘야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전기차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은 좀 약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조금 안심을 사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침부터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죠. 개인의 매도세, 물론 코스피 시장에 한정돼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그 수급이 조금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 조금 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가 개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반등시마다 물량을 좀 줄여가는 전략도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그 호가상에서 말씀드렸던 혈장 치료제가 오늘 모두 급등 예. 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종목이죠. 녹십자 15%, 시노펙스가 27%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요. S맥 역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성홀딩스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코스닥 시장의 52주 신고가 눈에 띄는데 청담 러닝이 14% 급등세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52주 신고가 종목이고요. 알서포트도 5%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통신 장비 섹터 중에서는 바른테크놀로지 이것도 8% 거의 9% 넘게 오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또 언택트로 가는 모양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 주말에도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이 있어서 잠깐 차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 3월달, 2월달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죠. 지금 거리두기를 좀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3차 만약 거리두기 된다라면 저희 방송도 아마 온라인으로 또 검토가 될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재택근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거리두기에 대한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들이 언택트를 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언택트주들도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밸류보다는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만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비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언택트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아침에 지금 현재 5분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모두 다 음봉으로 돌아섰다라는 사실이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빠르게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휴대폰 그리고 이 셋톱박스 이쪽 섹터가 강하고 폐기물 처리주가 네.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선, EMT, KC그린홀딩스, 코엔텍, YM텍 모두 1%에서 3%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수혜에 있는 따른 그런 효과겠죠? 네, 예. 그런 부분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JVM이 거의 4%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파우치형 조제 문화가 변화가 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라는 판단, 성장성이 극대화될 가능성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4% 넘게 지금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넷마블이 현재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KINX 이게 3.5%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판 뉴딜 관점에서 재조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죠. 현재 주가가 3.3% 65,7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개장 이후 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시장이 현재 다시금 하락 전환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이 2,29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790선을 이탈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의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가면서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예, 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지금 띄워놓은 상황인데 차트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동안에 지금 올라오면서 5일선을 깬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잠시 이제 깼던 것들이 있습니다.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빨간색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어쨌든 이 봉과 바싹 붙어 있는 선이 하나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5일선인데 5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의 평균을 깨고 내려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증시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의 평균을 깨고 내려와서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금요일이라든지 수요일 날이든지 증시가 여러분들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떨어진 날이었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5일선을 지금 저항을 정확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추세가 일정 부분 변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게 상승 추세선을 어디에 그린다? 하단에 그린다라는 거죠. 하락 추세선을 어디에 그린다? 상단에 그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락 추세대로 변화해야 됐다.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지금은 변동성 확대의 대비를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괜찮고 시젠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보시고요. 자, 개장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초반에는 반짝했지만 부담 때문에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사실 코로나19 말고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방역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이 정부 지원책이 어떤 내용이 이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지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다음 달도 더 중요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앞서 이제 차영주 소장께서도 잘 말씀해 주신데 지금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400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이제 회복이 됐고 2,300도 돌파를 했지만 지금 2,200과 2,3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칠 만한 요인도 다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코로나19도 불확실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코로나19가 없을 때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미중 무역 충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인 11월 초까지는 이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화합을 해서 좋은 국면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매하는 경우.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이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연준의 통합위원회에서 FOMC에서 좀 대규모의 추가 부양책으로 갈 것이냐라고 전망을 했는데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이제 조정 국면인데다가 변동성은 커져 있고 이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네. 특별히 추가 부양책을 통해서 재정이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항공도 그렇죠, 관광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정유도 그렇죠, 뭐 철강도 그렇죠, 조선도 그렇죠. 이런 쪽에 각국의 정부 지원책이 모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따로따로고 미중 무역 충돌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시기에는 훨씬 더 우리가 더 봐야 될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두고 이 종목의 선택, 또 정시에 대한 투자, 또 변동성에 대한 대비 네.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확실히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금통위도 그렇고 뭐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보다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이번 주에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분, 12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패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빠르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현진 이데일리 맵 팀장이 종목 상담 119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낙폭과대 가격이 일단 매력적이다. 이게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가 주석이 연내 코로나19 안정이라는 옵션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오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17만 4천 원, 목표가 19만 5천 원, 손절가 16만 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요. 현재 약세 흐름으로 2.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7만 원 선은 이탈한 상황인데 조금 더 뒷심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한중 관련주, 중국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CMG 제약입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차 바이오텍 그룹에 편입된 제약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를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 시판을 시청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CMG 제약 매수가 4,300원 이하에서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300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시가 대비 상승폭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1.67%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장중 고점 흐름 보이고 있네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4,27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봐야 할 종목은요. SKC인데요.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역시 베스트 스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모빌리티를 제외하고 지분은 모두 매각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화장품 원료 사업 SK 바이오랜드를 그 지분 전략을 현대 HCN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반도체와 모빌리티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SKC 솔맥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 느껴지시죠? 이런 부분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동박 수출이 사상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수가 86,000원,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6만 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현재 주가는 3% 시장 대비 강세름을 보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인 3% 강세고요. 9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SKC까지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방송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기자와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분석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변동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함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에서도 역시 강보합권으로 지수가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한번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급락이 있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시장이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차영주 소장님과 좀 이야기 나눌 텐데 자, 우리가 그전에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격한 하락을 맛봤고 그리고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수익을 보시고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르잖아요.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었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이 두 번 왔었죠. 한 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달, 3월 달에 급락하는 네. 정말 하는데 주가가 연일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3월 중순서부터는 하는 동안에 주식은 계속 올라서 그쵸. 어떻게 보면 편한 투자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월, 2월 달에 사셔서 물리셨던 분들, 소위 그런 분들은 이제 원금을 회복한 수준인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4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죠. 네. 4월부터는 편하게 투자를 하셨다라는 게 솔직한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은 주식이라는 게 사기만 하면 수익률을 차별화는 있었습니다만 웬만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실력이라기보다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운이 많이 작용했다. 네. 이런 것들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운과 실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달 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차별화될 것이다. 이것은 운에 의해서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차별화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창출해냈던 수익 이런 것들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올 연말쯤 되면 주식을 잘했다라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 일부는 내가 주식을 왜 했는가라는 분들도 연말에는 분명히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좀 꺾였습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무작정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6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 중반까지 밀렸기 때문에 물론 종목에 따라서 예를 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써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들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습하시고 실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계속 아까부터 강조를 네. 해주셨지만 시장 분위기 바뀌었다. 우리가 그냥 전에 같이 그냥 사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이제부터는 진짜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배종찬 소장님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3월에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스마트 개미라고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들도 있어요. 동학 개미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정시가 이제는 확 내려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기회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IMF 외환 위기 때와 금융 위기 때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가 사실은 좋은 주식을 사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IMF 외환 위기 또 금융 위기 때와 다른 점을 보면은 동학 개미 운동에 참여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들을 샀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고 또 이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성장주들을 샀습니다. 2차 네. 배터리를 비롯해서 또 바이오. 그래서 BBIG라고 하는 이 공식대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가 상승하는 국면을 봤거든요. 그리고 게임까지. 그런데 이제 넥슨 또 NC소프트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 자체가 이제 심리적인 이 영향이 컸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웬만한
정보들도 다 접해봤고 우리 이데일리 방송도 매일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정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하죠. 이건 뭐 올라가지 않는 것 아니냐. 또 내가 산 주식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기대감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건 PD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림. 이제는 이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것도 저는 틀린 판단은 아니다. 근데 자,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우리 바구니에 주워 담았다면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이 바구니의 그릇 자체에 담는 종목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넓게 보라.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최근 한 2, 3개월 동안 계속 빠지는 이유는 뭐냐? 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 증시도 신흥국 시장이에요. 신흥국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날지 그만큼 가치가 상승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죠. 대규모 투자자들인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내용을 봐야 될까요? PER이 1600배인데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산다.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조정 국면과 변동성 국면에서는 이때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는 PER도 제대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PDR만 볼 게 아닙니다. EPS도 봐야 되는 거. 또 정확히 중요한 것은 재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앞으로 재무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내용에 맞는 투자가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넓게 보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마지막은 깊게 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도 볼 만큼 온라인 플랫폼도 좋은 종목들은 볼 만큼 다 봤어요. 그리고 게임도 다 봤죠. 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좋다는 거 다 봤습니다만 반도체가 지금 또 주춤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눈에 보이는 종목만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정 국면에서는 이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좀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변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령 이 폐기물에 대해서 최근 들어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도 이게 뛰어듭니다. 여기 이제 그린 뉴딜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서 좀 더 깊게 보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목들에 투자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이렇게 배종찬 소장님께서 세 가지의 원칙을 좀 알려주셨는데 우리 차영주 소장님도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좀 주춤하니까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또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습니다.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수익이라는 게 숫자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수익은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더 간다라는 거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유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절반이라도 이익을 좀 실현하십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십사.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현금이 됐을 때는 일단은 그 현금을 좀 향유하고 현금을 조금 뭐 소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저축을 한다라든지 그 자금들이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어서 투자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 신용 잔고도 많이 올라와 있고 대출 잔액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평상시에 해놔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시고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주식에 너무 관심이 많고 몰빵하는 것은 좀 너무 리스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힘든 거니까요.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략이니까 그런 전략을 두 분이 좀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링네트인데요. 재택근무 및 스마트워크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5,7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애경산업인데요. 시진핑 조기 방한 모멘텀과 하반기 매출 성장 기대감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약세 나오면서 2%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녹십자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나온 미국의 혈장치료제 긴급 승인 소식과 관련해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7%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KG 이니시스인데요. 역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전자결제 관련주의 수혜 전망되고 있고요. 기술적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 보여주다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ECS인데요. ECS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고요. 3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면서 오늘장 8% 상승폭을 장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가 상승 하락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이면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장 치료제, 재택근무 관련 이런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좀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네, 개장 이후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10위 그리고 코스닥은 1위부터 6위 종목들이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